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공개 투표를 통해 힐러리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마지막 순서로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찬조 연설에 나서고 힐러리는 모레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집권 구상과 대선 전략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지지도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힐러리 전 장관의 당선 가능성도 80%에서 52%로 한 달 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테러를 저질러 80대 신부 1명이 숨지고 신도 1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2명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테러범 2명 중 1명은 올해 19살로 2차례 시리아로 들어가려다 적발됐었습니다. 사상자 41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쉬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경상북도 성주군을 방문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이 정부와 주민의 대화 창구를 맡겠다며 성주 안전협의체를 만들고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법관 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항공 여객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30만 명, 14.5% 늘어난 4,980만 명으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행 성수기 진입과 저비용 항공시장 확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하반기에도 항공 여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북은 오늘은 중부와 호남 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며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영남 지방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위에 온열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한 여름입니다. 주차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은 승용차입니다.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벌써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실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때가 많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온도도 다 바뀌고 여기 차이가 많고요. 어떤 때 일을 하다 보면 현기증도 나고. 밤에는 깊은 잠을 못 자지.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자꾸 들락날락. 창문이 없고 이제 외거나 비싼 데는 못 오다가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덥죠. 덥고 땀나고 고맙다고 하시고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 주시는 분들,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분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이병우 수석의 임명 이후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감찰을 하시는 것이니까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현행 감찰관법상 의혹의 핵심인 유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한거 없는 찐빠입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저는 벌써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께 엄청난 누를 끼치는 거라고 봐요. 부담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론을 맡았던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돼지 분양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마무리됐지만 의장 성명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어제 추가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동북아 안정을 흔드는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윤병세 외무부 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육자회담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나온 것이었는데 조선반도 비핵화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이젠 그저 하늘로 날아난거나 같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가 지원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북한의 핵실험과 일련의 그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입장을 갖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가율을 내렸다는 것은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뜻으로 2009년 2월 이후 7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가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세 전환도 지속되고 있고 일부 대단위 입주 시장 주변에서 나타난 역전세난도 전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려서 무리를 해서 집을 매매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값 솔직히 너무 비싸요. 거의 집 사는 사람들만 편하지 그 대출 갚기도 너무 힘들어요. 리우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 브라질 리우로 떠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 10위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50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31포인트, 0.1% 낮은 18,473.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24%씩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이후 담보 인정 비율, LTV가 60%를 넘는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0년, 2014년 9월 말 70조 4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 6천억 원으로 6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